Recording in progress. 이십 쪽이자 잠깐만, 20쪽이 아닌데? 33쪽인가? 36쪽 해보셨죠? 좀 다른. 36쪽에 우리 학생들 101번이랑, 그 다음에 102번, 그 다음에 104번 해볼 건데, 나머지 질문해 주세요. 106번이요. 107번. 그 다음에는 괜찮아요? 8번.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101번 보면, 우리 학생은 이제 101번 보면, 시그니피컨트 웨이라고 하면 품사가 부사죠. 보통 형용사 에러로 끝나면 부사니까 얘는 부사일 거고. 그 다음에 시그니피컨스라고 하면 명사죠. 명사. 중요성 뭐 이런 뜻의 명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시그니피컨트는 형용사죠. 우리 학생들 일반적으로 정확히 잘 모른다고 해도 에바이로 끝나는 게 부사면 에바이를 빼면 형용사예요.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significance라고 하면 얘도 명사긴 합니다. 그렇게 많이 쓰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주어가 나와 있고 동사가 이렇게 수동태로 나와 있죠. 그러면 이렇게 수동태로 나와 있으면 우리 학생들 당연히 품사는 부사가 들어가야죠. 완벽한 문장 뒤에. 이 완벽한 문장을 주어, 동사, 목적어라고만 하지 않고 주어나 자동사가 들어가거나 주어나 수동태가 들어가도 완벽한 문장이라고 얘기하고 얘네들 뒤에는 우리 학생들 항상 부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해석을 해보면 원고는 수정되었습니다. 상당히 수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디터 인 치프라고 하면 최고 편집자는 여전히 요구합니다. 추가적인 변화가 만들어져야 된다고라는 해석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다음에 또 보면 우리 학생들 명사고 형용사고 오리지널이 원본이라는 명사도 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오리지널리라고 하면 부사죠. 여기서는 우리 학생들 왜 부사가 정답이 될까요? 그죠? 우리 학생들 계속 얘기할 텐데 우리 학생들 비동사랑 그 다음에 과거 분사나 그 다음에 형용사나 아니면 동사에 ing가 들어가면 얘네들을 꾸며주는 부사가 정답이 되겠죠? 오카다 씨는 원래 고용되었습니다. 그죠? Associate Analyst니까
우리가 보조 분석가로서. 그러나 그는 곧 승진되었습니다. 마케팅 연구 부서의 부장으로서. 이렇게. 그다음에 increased냐, increasing이냐, increased냐, increasing이냐라는 건데 여기서는 뭐랑 뭐가 있어서 have 동사랑 과거 분사가 있으니까 have랑 과거 분사 사이에서 과거 분사를 꾸며줄 수 있는 부사가 주요한 항공사들은 그죠? increasingly라고 하면 증가하여서 뭐 이렇게 해석하면 좀 힘드니까 점점 더 사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점점 더 셀프 키오스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게 요새 비행기 타러 가면 많이 하죠. 아닌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잘못하면 더 오래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6번 보면 이게 우리 학생들 active라고 하면 형용사고 activity는 명사고 activate는 동사고 그다음에 actively라고 하면 우리 학생들 부사죠.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 학생들 여기서도 아까 얘기했던 비동사랑 동사의 ing가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 현재 분사를 꾸밀 수 있는 부사가 정답이 되겠죠. 회사는 활동적으로, 뭐, 액티블리가 활동적으로 이렇게 하면 헷갈리고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아요. 적극적으로 리크루팅이라고 하면 모집합니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적극적으로 모집합니다. 새로운 매니저인데, 어떤 매니저냐 하면, 훈련이나 전문 개발을 중점으로 할 수 있는 매니저 모집하는데 적극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학생들 제가 막 해석을 시켜보는 게 학생들 여러 번 해석을 해보고 잘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시간을 써가지고 학생들 해석시키는 건데 학생들 막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 오자마자 아침마다. 뭐라고 한다기보다는 학생들 한 문장을 쉬운 문장 말고 내가 해석하기 어려운 문장을 여러 번 해석해 보면 그만큼 해석이 늘거든요.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대충 됐다고 넘어가지 말고 여러 번 해석. 오답노트 해가지고 어려운 것들 있으면 해가지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뭐 이런 거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정 안 되면 많이 못했으면 이런 게 좋아요. 저는 100문장을 한 번씩 해보는 것보다 10문장을 10번씩 해보는 게 훨씬 더 많이 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제 학생들도 그렇게 많이 해서 많이 늘었고 그래서 학생들 한 번 하고 끝내지 말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0문제 정도 해석을 할 수 있으면 10문제 해석하고 그거를 두세 번 해석한 다음에 그 다음 번 해석해보고 이러시면 좋습니다. 이게 학생들 시간 대비 효율이 훨씬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체를 다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면, 그리고 그게 훨씬 더 많이 늘 거예요, 학생들. 대충 이렇게 느낌적으로다가 해석하지 말고. 그러면 괜찮을 거고. 그랬을 때 제가 물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것도 회사는 적극적으로 모집했습니다. 새로운 매니저를. 중점 두고 있습니다. 훈련이랑 전문 개발을. 이렇게 저한테 해석하면 제가 이렇게도 물어요. 그래? 그러면 한번 의역해봐. 이러면, 회사는 훈련이나 전문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매니저를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러면 학생들은 해석 자체가 늘고 빨라져서 문제를 더 빨리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해석하라고 얘기하는 건 이런 걸 좀 원하는 거. 그런 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하지 못하면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여러 번 해봤어요. 이런 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런다고 너무 조금만 하지 말고. 너무 조금만 하지 말고. 다 자기가 공부하는 거니까. 제가 공부 성인들인데 제가 왜 안 했어? 막 그죠? 이런 거는 좀 그러니까.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자꾸 뭐라고만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죄송해가지고. 그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다음에 for이라고 하면 형용사고 부사고 형용사의 최상급, 형용사의 비교급 최상급. 그러면 우리 학생들 또 볼게요. 여기서는 뭐랑 뭐가 있어서 학생들 근데 리메이는 몇 형식 동사예요? 이 형식 동사로 우리 학생들 형용사를 보호로 받는 애들 뭐가 있었어요? become.
그 다음에 stay, remain, prove 뒤에는 형용사잖아요. 형용사니까 형용사 대신에 과거 분사나 ing도 얘네가 비동사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뒤에도 형용사가 오거나 과거 분사가 오거나 ing가 와서 진행형처럼 그러니까 막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해야 할 때는. 근데 토익에서 나올 때는 될 수 있는 애들만 나올 거예요. 동사랑 짝이 돼서. 그래서 이렇게 이 사이에 이렇게 블랭크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러면 당연히 부사가 들어가서 얘네들을 꾸며줄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괜찮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선반들이죠. 학교 용품 구역에 있는 선반들은 용품 구역에 있는 선반들은 스탑이라고 하면 재고가 채워져 있어야 되거든요. 완벽하게 재고가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걸로 해석해 주시면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거 필이냐, 풀러냐, 풀리냐, fed냐라는 건데, 이 should라는 조동사랑 동사 원형 사이에서 동사 원형을 꾸며줄 수 있는 풀리가 완벽하게 교육돼야 된다. 이거 even if가 우리 학생들 접속사로 쓰면 올 도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there's a fleet of lawyers present니까 fleet이라고 하면 우리 학생들 한 무리 보통 fleet이라고 하면 어느 걸로 많이 나오냐면 원래 AC 파트 1에서 많이 나오는데 비행기나 배 이런 거로 많이 나와요. 한 무리에 비행기가 있다, 배가 있다, 뭐 이렇게 아니면 회사 차들이 있다 이런 걸로 많이 나오는데 한 무리의 변호사들이 참석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사람들과 타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what will take place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무엇이 일어날지 뭐냐면 부동산 거래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완벽하게 교육해야 됩니다. 누구를? 그들 자신을.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해석했을 때 해석이 어색하면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러니까 풀어서라도 해석해 봐야 돼요. 변호사들이 참석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은 완벽하게 교육해야 됩니다. 누구를?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 그들 자신을. 뭐에 대해서 교육하는 거냐면 부동산 거래하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여기서 교육하다가 알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 이해되셨어요? 학생들 나중에 집을 팔거나 뭐 이렇게 집을 사거나 할 때 학생들 나 집이 있으니까 그냥 살래 팔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 여기다 사인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얘가 무슨 걸 하고 막 이런 거 알아야죠. 막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걸 잘 모르니까, 막 이렇게 사기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막 그런 거.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알아도 요새 사기 잘 친다는데, 모르면 금방이죠, 그죠? 그리고, 근데 이건 알아야 돼요. We are estate,라고 하면 부동산. 토익에서 월세 사는 사람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월세 거래 이런 내용들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We are estate 부동산 이거 정도는 알아주세요. 트랜잭션은 거래. 기본 단어들. 기본 단어들은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이해되셨죠?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 푸기시 해볼게요. 15쪽 볼 차례죠. 15쪽. 그럼 정답 이거 알려드릴게요. 우리 학생들.
질문해 주세요. 2번이요. 4번, 8번. 같이 해볼게요, 우리 학생들. 2번 보면은, main이라고 하면 우리 학생들 뜻이 주요하게. 그 다음에, significantly라고 하면 상당히죠. 그러면, 만약 연료 가격이 오른다면이니까 상당히 오른다면이 좋죠. 상당히 오른다면, 계약의 조항들이 have to be renegotiated니까 다시 협상돼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어제 증감의 동사를 꾸며주는 애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르다 내리다라는 동사들이 있으면 오르다 내리다라는 동사들이 있으면 얘네들이 꾸며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얘네들이 잘 꾸며줄 수 있다라고. 오르다라고 하면 학생들 rise도 오르다. 어제 increased도 오르다라고 했잖아요. grow도 성장하다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decrease는 했으니까. decrease는 했으니까 drop이나 아니면 fall 같은 것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다 자동사들이에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4번 보면 4번 우리 학생들 이거 품사 success는 품사가 동사? 동일끼리 의견이 나뉘는데 품사가 품사가 학생들 헷갈리면 오늘 완벽하게 외워봐요. succeed도 있어요. succeed는 그럼 품사가 헷갈리죠. 헷갈릴 때 묵비권을 하죠, 우리 학생들. succeed는 동사, success는 명사.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헷갈려요. exceed는 동사, excess는 명사거든요. 헷갈릴 수 있어요. 잘 안 쓰니까. 그 다음에 successfully는 부사고. 그죠? 이거는 주어 동사 사이에서 부사가 꾸며주는 거죠. 근데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success 명사. 한 씨는 그죠? 완료했습니다. 그녀의 카페를 as가 이렇게 전치사였으면 뭐뭐로써 의학 인턴으로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보면 스테디즈라고 하면 단수동사고 스테디는 부사고 스테디는 동사의 ing고 스테디니스는 명사고 이게 우리 학생들 work가 일하다죠. 일하다 작업하다죠. work on이 무슨 무슨 작업을 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학생들 이 work가 대표적인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자동사를 꾸며줄 때는 우리 학생들 부사가 꾸며줘요. 그래서 몇 달 동안 그 캠페인 작업을 한 이후에 윤 씨는 결과에 만족했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아까 완벽한 문장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수동태, 주어랑 자동사 뒤에서 부사가 꾸며주는 그거예요. 동사가 ing가 돼 있어도 우리 학생들 자동사는 뒤에서 꾸며줍니다. 이해되셨죠? 괜찮아요? 그러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쪽으로. 이게 6, 7, 8번, 아니,
5, 6, 7번 해볼게요. 5, 6, 7번 해볼 거고, 나머지 질문 있으세요? 1, 3, 5, 6, 7. 괜찮아요? 2번? 괜찮아. 같이 해볼게요. 1번 보면, 우리 학생들, careful이라고 하는 품사가 형용사죠. 그 다음에 carefully는 명사고, care는 동사고, I don't care 이랬을 때 동사잖아요. 관심 없다고. carefully라고 하면 부사죠. 이러면 우리 학생들 잘 보면 앞에 문장에서 투부정사가 문장 맨 앞에 이렇게 나오면 부사고, 그 다음에 주어가 카터시죠. 동사는 리뷰죠. 동사 뒤에 is은 뭐겠어요? 목적어죠. 예, 주어, 동사, 목적어 뒤에 나올 수 있는 품사는 부사죠. 그래서 정답은 carefully. 그래서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의 질을 보증하기 위해서 타타 씨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검토했습니다. 회의 전에. 그 다음에 2번 보면 early는 이른 초기에 뭐 이런 거고 quiet는 꽤라는 거고 still 뜻이 여전히 그것만 알고 있으면 여전히라는 뜻도 있고 그럼에도 뭐 이런 뜻도 있어. 그 다음에 more는 더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이번 해에 웨스턴 북페어, 페어는 박람회 같은 거니까 올해 웨스턴 북페어는 웨스턴 책 박람회는 널리 홍보되진 않았습니다. 라는 거죠. 퍼블러사이즈가 프로모트처럼 홍보하다. 홍보하다. 퍼블러사이즈 홍보하다. 홍보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잘 참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매우 잘 참석되어 있습니다. 좋죠? 화이트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가 좀 더 좋으면 더 좋은 걸 쓰는. 그래서 정답은 스틸을. 아마 스틸의 뜻을 하나만 알고 있어서 그렇게 될 거. 그리고 두 개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둘 중에 더 좋은 거.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에도 여전히 잘 참석되어 있습니다라고 생각.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efficiency라고 하면 우리 학생들 품사가 명사죠. 그 다음에 efficiency라고 하면 품사가 복수명사. efficiently라고 하면 부사고 efficient는 형용사죠. 이게 우리 학생들 앞에 모어이 나와 있는데 뭐 비교급 할 때 배우기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모어이나 레스나 모스트나 이런 애들은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 학생들 형용사냐 부사냐 넣고 품사 묻는 거예요. 그럼 이 뒤에 거 보면 되겠네요. 유주는 품사다. 여기서는 뭘로 쓰였을까? 얘가 동사, 명사가 다 되는데 앞에 이미 동사가 있잖아요. 한 문장에 주어 동사는 몇 개씩밖에 안 되니까. 한 개씩밖에 안 되니까 얘는 동사가 아니라 명사겠죠. 그럼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품사는 형용사. 이해되겠어요? 괜찮네요. 네, 고객의 파일을 전자적으로 컴퓨터에 보관하는 것은 결과를 초래합니다라는 건데 더 효율적인 사용, 우리 사무실 공간을 그 다음에 괜찮아요. 그 다음에 define이라고 하면 동사 원형이죠. 정의를 내리다라는 뜻이에요. define, definite이라고 하면 형용사로 명확한. definitive 얘는 엄청 많이 나오진 않는데 형용사입니다. 원래 결정적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B랑 C가 형용사긴 해요.
그다음에 definitely라고 하면 부사로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뭐랑 뭐랑 사이에 있어서 조동사랑 동사 원형 사이에서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가 정답이죠. 이사회는 보드 오브 트러스티, 보드 오브 디렉터 다 그냥 이사회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이사회는 투표할 거니까 분명히 투표할 겁니다. 수정된 제안서에 뭐 이렇게 됩니다. 이번 달 나중에 있을 회의에서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컨비네이션이라고 하면 조합이죠, 조합. 학생들 콤비네이션 피자 먹으면 여러 가지 막 들어있잖아요.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예전에는 막 이렇게 외우는 거 엄청 싫어했거든요. 그냥 뜻을 외워야지 정확하게. 제대로 된 문장으로 막 이랬었는데 요새는 학생들이 뭐라도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뭐라도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기억해서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펄시저라고 하면 절차. 그 다음에 커멘트라고 하면 우리 학생들 그죠? 언급, 논평, 의견 이런 뜻이. 그 다음에 논평이라고는 네이버에서만 제일 많이 쓰고 보통 학생들 의견이라고 해서 쓰시면 제일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학생들 막 이런데 그 유튜브 같은 거에 커멘트 쓰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 논평을 쓰는 게 아니고 의견을 쓰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emphasis,라고 하면 강조. 그러면 이게 새로운 가구의 우리도 가구 라인, 뭐 새로운 라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새로운 제품군들, 새로운 가구의 제품군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attractively라고 하면 매력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비동사랑 과거 분사 사이에 부사가 나왔네. 이렇게 생각 안 해도 좋겠지. 어쨌든 매력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뭐를 가지고 설계되어 있냐면 단순함을 강조한 거를 가지고라는 걸로 정답은 emphasis가 simplicity라고 하면 단순함. 가구는 뭐 단순해서 쓰기 편해야 되잖아요. 저는 원래 뭐 쓰기 편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복잡한 걸 그렇게 막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아니야. 괜찮아. 우리 벌써 수요일인데. 벌써 수요일. 그다음에 또 볼게요. merger라고 하면 우리 학생들 뜻이 합병이죠. 인수 합병할 때 그 merger가 합병입니다. 그 다음에 sensitivity라고 하면 민감성. 그 다음에 consent라고 하면 허가, 동의. 그 있죠. authorization, consent 이러면 전부 다 허가, 동의 이런 뜻. 그 다음에 reward라고 하면 보상이죠. 그러면 우리 학생들 의학 기록은 confidential이니까 기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은 뭘까? 학생들 개인은 사람만 받지 않고요. 사물도 받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안에서 대리력 받을 수 있는 건 의학 기록이에요. 의학 기록들은 밝혀질 수 없어 형용사지. 음, 비밀입니다. 비밀입니다. 이거든요. 그들은 밝혀져서는 안 됩니다. 공개돼서는 안 됩니다. 환자의 뭐 없이냐면 허가 없이.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또 볼게요. coverage이라고 하면 도대체 제일 많이 쓰는 건 보장이나 보상이라고 할 거예요. 보험 같은 거 보상, 보장 이런 얘기할 때 coverage라고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prediction이라고 하면 예측. 그 다음에 consumer라고 하면 고객이고 defect라고 하면 사람이죠. warranty plan이란 보증 계획은 제공합니다. 완벽한 손상에 관한 완벽한 보장을 제공합니다. 당신의 휴대전화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다음 쪽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학생들. 질문 받을게요. 여기서는 3번, 그 다음에 4번, 15번이요. 글쎄요. 그러면 볼게요. 이거 almost인데. precisely라고 하면 정확하게. 그 다음에 immediately라고 하면 즉시고 continually라고 하면 계속해서 끊임없는 productivily는 생산적으로죠. 이거 자주 나오니까 많이 알려드릴게요. 우리 학생들 before랑 그 다음에 after라는 거 앞에 나와서 직전 직후를 만듭니다. immediately before after 하면 직전 직후. 그 다음에 soon이나 shortly나 promptly나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even이나 just나 only 그 다음에 이러면 되겠다. 이러면은 얘네들이 나오면 직전 직후가 돼요. before after 앞에 블랭크 있을 때 거기에 얘네들이 있으면 대부분 정답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도구를 받은 거의 직후에라는 거예요. 거의 직후에 우리의 일꾼들은 전화 케이블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restriction이라고 하면 제한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discovery라고 하면 발견이고 alternative라고 하면 대안. 그 다음에 timetable이라고 하면 시간표. 많은 그죠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죠 cycling to work니까 이 자전거를 타는 건 사이클링입니다. 자전거 타고 일하러 가는 것은 건강한 뭐가 되었습니까? 운전을 하는 거에 비해서 건강한 대안이 되었다라는 걸 alternative. 자전거 타고 가는 거. 근데 그래요. 이것도 그죠? 장소에 따라서 다르죠. 제가 이렇게 그 강남에서 이렇게 강남 해커스에 일할 때 이렇게 종로 해커스에 주말마다 간 적이 있거든요. 종로도 해커스가 있고 강남에도 해커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전거 타고 가봤는데 이 학생들 자전거 타고 그렇게 막 이렇게 다니면 좋을 것 같잖아요. 자전거 타면 벌레도 그렇게 많은 거. 요새도 벌레 많을걸요. 거기 한강 지나가면 진짜 벌레가 생각보다 많아요. 단백질 보충이 저절로 되긴 하는데 그렇게 썩 좋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되게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다 가리고 다니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구나 생각해요. 그래서 한 시간 막 한 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어제 한 시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몇 번 타다가 또 장비 사는데 또 자전거만큼 돈이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또 타다가 덜 탔던 것 같긴 해요. 요새는 여기는 모르겠어요. 여기는 데가 없어가지고 좀 숨어져 있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다음에 팀먼트라고 하는 팀이죠. 팀. 그다음에 리덕션이라고 하면 우리 학생들 감소. 리비전즈는 수정. 패트로니즈라고 하면 애용. 이게 학생들 잦은 사용, 애용, 그러니까 좋아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런 걸 패트로니지라고 합니다. 학생들 패트로니지도 알아두시고 파트론도 알아두세요. 패트론이 보통 이렇게 로열 커스터머를 가지고 패트론이라고 하고 단골 고객입니다.
단골 고객이 패트론이에요. 단골 고객이 패트론. 여기 있었죠. 샌딩 아웃 쿠폰 주니까 쿠폰을 보내는 것은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죠? 가게 로열 커스터머니까 단골 고객들에게 그들의 계속되는 애용, 사용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 좀 헷갈리면 그냥 사용이라고 하면 잦은 사용 뭐 이런. 이해되셨죠? 너무 어려운데? 그 다음에 해볼게요. 미스터 미야시타시인데, 교토에 있는 미야시타 갤러리의 주인인 미스터 미야시타 씨는 기뻤습니다. 전시하게 돼서 당신의 작품을 5월에 현대 예술관 축전의 일환으로서, 에드가 먼머로서니까, 그는 비동사랑 과거분사 사이에 당연히 부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특히나 인상 깊었습니다. 당신의 그저 뛰어난 유화, 마드리드의 메일에 관한 일상에 관한 유화에 대해서 매우 인상 깊었다는 거고, 지금 희망합니다. 이 같은 작품들을 그의 교토에 있는 다른 갤러리에 전시하는 것을 9월에 Are they available? 그러니까 이용 가능합니까? 라는 거니까 술이나 분석 이런 게 아니라 전시라는 이그죠. 익스비션이 좋죠. 트리트먼트는 치료라는 트리트먼트는 치료. 그 다음에 그죠. 전시나 판매를 위해서 전시 가능합니까? 라는 거고 어떠한 작품인데 팔리지 않는 작품들은 돌아갈 겁니다. 너에게 10월에 좋은 정답들. 그 다음에 even if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if so는 만약 그렇다면 so long as는 as long as랑 동의어인데 뭐뭐 하는 한. 그 다음에 in case는 뭐 in the event랑 동의어인데 뭐뭐인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please inform us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만약 네가 관심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준비할 겁니다. 회의를. 그러니까 만약 그렇다면 좋죠. 네, 정답은 if so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일단 이거 다음 거 해봐야 되는데 일단 우리 학생들 이거 다음 거 해봐야 되는데 시간이 애매하긴 한데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드릴 테니까 일단 다음 쪽에 있는 문제 풀어주세요. 못하면 숙제로 해서 내일 이렇게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섞여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구나. 질문 잠깐만 더 드릴게요. 우리 학생들 좀만 빨리 풀어주세요. 이거 10분 정도까지 드릴 거니까 다른 학생들은 11분 정도까지 드릴 거거든요. 다른 학생들은 잠깐 화장실 갔다 오셔도 됩니다. 근데 시간을 많이 드리진 못해요.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하셔도 돼요.
비동사 뒤에는 뭐가 오는 거야? 형용사 다시 오면 돼. 비동사 뒤에는 뭐가 와야 돼? 형용사 다시 그거. 형용사 보면 뭐가 와? 몇 형식 동사 뒤에 뭐가 오는지 생각해 보면 돼. 됐죠? 그러면 우리 학생들 정답 알려드릴게요. 이거 그 앞에 15번까지만 오늘 같이 해볼 거고 뒤에는 못 푼 학생들도 있어서 그 뒤에 거는 내일 질문 받을게요. 일단 앞에 거 15번, 정답은 다 알려드릴 거예요. 못 푼 게 있으시면 적어놨다가 나중에 풀고 하시면 돼요. 그대로 돼 있는 거예요. 그 어쨌든 바뀌어 있어도 얘가 정답이에요. B예요. B가 B예요. 바뀌어 있으면 바뀌어 있는 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헷갈리니까. 다 됐나? 그러면 우리 학생들 15번까지 질문해 주세요. 10번이요. 이거 하고 그러면은 동사 배워볼게요. 10번 보면 우리 학생들 10번 보면 동사고 형용사고 명사고 그 다음에 동사의 단수 형태고 관사가 있고 뒤에 무브가 명사가 있죠. 동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명사니까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형용사가 정답입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우리 학생들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우리 학생들 20쪽에 있는 동사의 형태와 종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부터 동사 배우는데 아마 우리가 동사 형태와 종류 배우고 내일 수일치랑 능동태, 수동태 배우고 아마 다음 주 월요일까지 동사 배울 것 같아요. 동사는 이렇게 생각. 그리고 진짜 일정이 진짜 그 제가 처음에 잘못 알았는데 제가 욕심이 없어. 이번 달에 일정이 29일 날 마무리돼요.
그리고 17, 18일 날 저희 학원 쉬는 날이어서 저희도 아마 쉴 것 같아요. 저 숙제 많이 내드릴게요. 숙제 많이 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아마 모의 토익은 27일 날 시험 보는 학생들이 좀 많다 그래서 25일 날 아마 모의 토익 볼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모의 토익은 이렇게 모의 시험, 학원에서 제가 시험, 그 생각하시면 근데 봐서 학생들이 몰두익 보기 좀 싫다 그러면 그냥 일반 수업할까 생각도 중이에요. 29일 날 끝나는 마지막 날 할까 뭐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봐서 그렇게 할게요. 근데 27일 날 시험 보나요? 시험 보는 학생들. 27일 날. 27일 날 보는 것도 나을 수도 있겠는데, 얘들은. 어쨌든 그거는 제가 좀 해볼게요. 시험 보는 학생들은 따로 보면 되고. 어쨌든 그러면 우리 학생들 해볼게요. 이 동사의 형태와 종류 해볼 건데, 동사의 형태와 종류는 우리가 이제 동사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동사는 우리 학생이니까, 우리 명사의 형태에 따른 자리를 한 번에 배웠어요. 근데 동사는 오늘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어떻게 생긴 게 동사인지 먼저 배우고요. 그 다음에 동사 형식을 좀 구분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아마 내일부터 동사 문제 푸는 법을 좀 정확히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동사는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어떻게 생긴 애들이 어디 자리에 나오는지 하나 볼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아마 좀 어려운 거는 형식 좀 구분해 줘야 되는 게 아마 좀 어려울 거예요. 이 형식이냐 이 형식이냐가 항상 쉽지 않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 학생들 동사의 형태에 대해서 해볼 건데, 동사의 형태는 우리 학생들 어떻게 생긴 애들이 있냐면, 기본형이 있습니다. 기본형. 기본형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사 원형이라고 얘기해요.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인데, 이거 학생들 생긴 건 아니죠. 동사 원형이 기본형이고, 단수 형태는 동사에 s나 es가 붙는 게 단수 형태고, 그 다음에 과거 형태는 동사 ed가 있는 거, 그 다음에 현재 분사는 동사의 ing, 과거 분사는 동사 ed 형태다. 이렇게 여기까지는 알고 있죠. 괜찮아요?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 우리 학생들 이제 하나씩 어디 자리에 쓰이는지 해볼 건데, 우리 학생들 동사 원형이라고 얘기하면 학생들 동사 원형이 쓰이는 자리가 어디 있을까? 동사 원형이 쓰이는 자리가. 학생들 제일 처음에 많이 쓰는 건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쓰이겠죠?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쓰일 거 아니에요? 학생들 그러면 알고 있는 조동사들은 뭐가 있어요? can, will, should, would, could, might 그런 것도 있고 학생들 don't나 그 다음에 doesn't나 뭐 didn't 같은 것도 조동사입니다. 얘네들 뒤에도 동사 원형 나와요. 의외로 시험장 가면 doesn't 뒤에 단수 동사 쓰기도 해요. 단수잖아요. 그러면서 막 쓰더라고요. 근데 걔네들도 조동사니까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쓰이는 거.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학생들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나오면 두 번째는 이제 또 뭐가 있냐? 동사 원형 또 언제 나올까? 조동사 뒤에 말고. 학생들 그러면 이거 볼게요. 단수 동사는 주어가 뭐일 때 단수 동사가 나와요? 주어가 단수일 때 나오겠죠? 그쵸? 단수일 때 나와. 괜찮아요? 파이팅! 그래서 힘내요. 갑자기 이제 집중하기가 좀 힘들다. 주어가 단수일 때 단수 동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학생들 주어가 복수일 때는 복수 동사가 나오겠죠. 근데 복수 동사라고 하면
복수 주어일 땐 복수 동사가 나오는데 복수 동사라고 하면 동사 원형입니다. 이해되셨죠? 복수 주어 뒤에 근데 학생들 이제 내일 주어 동사 스위치를 배울 텐데 이게 우리 학생들 주어 동사 단복수 동사를 고르는 거는 오직 현재 시제에서만 해요. 현재 시제에서만 주어 동사 단복수를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학생들 또 언제 동사 원형이 나오나요? 학생들 요새 주어 동사 찾는 거 하나요? 주어 동사 찾는 거 막 하죠? 근데 갑자기 동사 원형부터 나오는 문장들도 있지 않나요? 명령문이죠. 그래요. 이게 우리 학생들 명령문일 때는 우리 학생들 동사 원형이 오죠. 명령문일 때는 보통 우리 학생들 주어인 유가 생략돼서 동사 원형부터 오는 거를 명령문이라고 하죠. 그쵸? 이게 괜찮아요. 이렇게 되는 거고 학생들 그러면 명령문이 그냥 이거 뭐뭐 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보통 동사 원형 앞에 부사가 와서 뭐뭐 해주세요 할 텐데 그래서 뭐가 많이 나오네 명령문 나올 때는 플리즈가 나오죠. 그래서 보통 플리즈나 just나 그 다음에 simply나 그 다음에 kindly 끼고 나오면 우리 학생들 동사 원형이 나와서 뭐뭐 해주세요라고 좀 바랍니다. 이게 동사 원형이 나오는 사례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동사 원형이 오는 자리들은 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뭐 단수 동사는 주어가 단수일 때 올 거고 그 다음에 과거 시제는 동사 형태, ed 형태가 오는 거고 얘네는 시제가 과거일 때. 그 다음에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는 학생들이 이렇게 동사의 ing나 이렇게 동사의 ing나 과거 분사는 얘네들이 동사일까요? 동사가 아닐까요? 얘네가 동사는 아니죠. 그러면 얘네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 얘네 자체가 단독으로는 동사가 안 돼요. 그러면 얘네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비동사랑 동사의 ing가 들어가서 무슨 시제가 돼요? 그 현재면 현재, 과거면 과거, 미래면 미래니까 진행형 시제가 될 거고. 아니면 비동사랑 과거 분사가 들어가면 무슨 태가? 수동태가. 그 다음에 have 동사랑 과거 분사가 들어가면 무슨 시제가? 완료 시제가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 학생들 단독으로는 동사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고 비동사랑 들어가서 진행형이나 수동태를 have 동사랑 들어가서 완료 시제를 만들 때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렇게 과거분사 형태가 과거일 때는 우리 학생들, 그러니까 규칙일 때는 ed 형태만 붙이면 되는데 불규칙일 때는 나올 때마다 좀 외워주시면 돼요. 이거 불규칙 동사표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막 다 그려봤거든요. 아무도 기억. 그래서 나올 때마다 외워주시는 게 제일 좋죠.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 학생들 한번, 그리고 원래 동사 문제를 풀 때는 우리 학생들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오늘부터 아마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리고 동사 문제가 나올 때마다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데, 동사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동사 자리를 찾아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해주셔야 되냐 하면
동사 자리를 찾았으면 보기에 동사가 아닌데 동사 문제 항상 같이 나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을 우리 학생들 준동사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to 부정사나 동사의 ing나 과거 분사가 나오면 보기에서 없애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순서대로 푸냐면 수일치, 그 다음에 능동태냐. 그러니까 주어가 단수면 단수동사, 복수면 복수동사. 태는 능동태냐 수동태냐 이건 내일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원래 시제순이라서 원래 수태 시제순으로 풉니다. 이거 내일, 그 다음에 시제는 월요일 이렇게 배울 거예요. 아니면 내일, 모레, 월요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하나씩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오늘 문제를 풀 때도 동사 자리 찾고 준동사 제외한 다음에 아마 스위치까지 봐주실 수 있으면 봐주시면 좋을 거예요. 안 그러고 그냥 막 풀면 원래대로 푸는 거잖아요. 항상 일괄되게 푸시는 게 학생들 점수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학생들 밑에 있는 8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응?
어디 있나? 네, 제가 봤을 때 항상 주어 동사 찾고 해석하는 거는 기본이에요. 괜찮아요? 그럼 볼게요. 접속사가 나와 있고 주어가 있고 블랭크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동사 자리죠? 동사 자리에서 뭐는 안 된다 그랬어요. 아까 항상 동사 자리 찾으면 준동사는 안 되니까 B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A가 되겠죠. 해석해봤나? 네가 그죠? when you 그다음에 want to access니까 당신의 계정에 그죠? 접속하기 원한다면 please 뒤에 동사 원형도 나와 있죠. 이런 거 찾아주면 되죠, 그죠? 당신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라는 거. 그다음에 guarantee라고 하면 우리 학생들 단수 동사고 guarantee라고 하면 동사 원형이죠. 여기서는 뭐가 있으니까?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니까 guarantee죠. 에디온 항공사는 guarantee는 보증하다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비행기가 정시에 도착하는 것. 그 다음에 이것도 주어고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과거 분사냐 동사의 과거냐 해서 한 문장에 주어 동사 하나씩이니까 이미 동사가 있으니까 동사가 안 돼서 과거 분사가 정답이 되겠죠. 네, 정보는 제공된 공간에 조심스럽게 써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replaced냐, replacing이냐인데 주어고 have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have 동사 뒤에 ing는 안 되고 과거 분사만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교체했습니다. 화재 경보 시스템에 있는 배터리들을. 그 다음에 이것도 당연히 동사 원형이냐, ing냐, 투부정사냐, 단수동사냐인데 이것도 뭐가 있으니까. must라는 조동사 뒤에도 동사 원형이죠. 우리의 회사는 설립하다, 도입하다 이런 뜻이 establish예요. contact는 인맥이라는 뜻입니다. 인맥을 설립해야 됩니다. 빠르게 새로운 그죠? 무역 관계를 설립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동사의 ing냐, 과거냐, arrival은 품사가 명사죠. 그 다음에 to 부정사고. 주어고 동사 자리니까 동사가 안 되는 거 뭐가 있어요? 준동사인 A랑 데이비스는 안 되고 명사는 안 되니까 B가 정답이 되겠죠. 휴이 여행 전단지는 등록된 메일로 오늘 도착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다음에 have strived냐, strive냐, been striving이냐, striving이냐인데 주어고 이미 동사가 나와서 동사들은 안 되고 그 다음에 비동사 뒤에 be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striving입니다. 이거 strive는 뜻 알고 있나? 이거 이렇게 외우세요. strive는 투부정사 받는 걸로 많이 나오고 strive to라고 하면 뭐뭐 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이렇게. 그래서 카페 로그의 매니저는 계속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디저트 메뉴들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편해요. 그 다음에 ing냐, 입이냐, 단수 동사냐, 동사 원형이냐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는 please가 있으니까 동사 원형이죠. 컨설트가 근데 뜻이 뭐예요? 이게 상담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꼭 다른 뜻도 알아주세요. 이게 사용자 설명서랑 상담할 수 없죠. 찾아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find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설명서를 찾아보세요. TV 크래프트 오븐을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해볼 거냐면 우리 자동사, 타동사들을 해볼 거긴 한데 학생들 이런 거 잘 알고 있나요? 1형식 동사냐, 2형식 동사냐, 3형식 동사냐, 4형식 동사냐, 5형식 동사냐 이런 거 잘 알고 있나요? 1, 2, 3, 4, 5형식? 이거 잘 알면 편하긴 해요. 잘 알면 편하긴 하고 이게 뭐 주어 동사 다 주어 동사는 하나씩 있어야 형식이 되니까 뒤쪽에 보어냐 목적어냐 목적어 두 개냐 목적어 목적격 보어냐 뭐 이렇게 나올 텐데 이걸 엄청 잘하면
그죠? 이걸 잘하면 이반에 안 있겠지. 동사만 잘해도 그죠? 한 800점 이상은 나오니까. 동사만 잘해도. 이 얘기는 많이 아는데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학생들 이렇게 나중에 실전반으로 넘어가거나 중급반으로 넘어가면 형 이렇게 5가지 다 알아주는 게 좋고 우리는 일단 이렇게 나눠 볼게요. 그래서 1, 2형식을 자동사라고 하고 제가 VI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3, 4, 5형식을 타동사로 놓을 거고 VT라고 쓸 때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자동사냐 타동사냐 이런. 이겠죠. 이렇게 될 건데 이게 우리 학생들 자동사랑 타동사를 구분하는 이유는 자동사나 타동사를 구분하는 이유는 구분하는 게 우리 학생들 뭐가 있으면 타동사고 뭐가 있으면 자동사일까요? 목적어가 있으면 타동사고 목적어 없으면 자동사죠. 목적어는 뭐니까? 첫날 얘기했던 것 같은데 목적어가 되는 거는 명사라. 그러니까 동사 뒤에 바로 뒤에 명사가 나올 수 있으면 타동사, 없으면 자동사. 이게 이게 뭐가 중요하냐 싶겠지만 제가 회화를 가르칠 때도 학생들 헷갈려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있어서 역으로 가보겠습니다라고 하면 역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면 A는 went, B는 우리 학생들 arrived, C는 reached, 데이빗은 got 이렇게 나오면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역에 갔다, 도착했다, 도달했다, 도착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사, 타동사들은 해석해서 안 돼요. 문제를 풀면 이게 학생들 went to the station, arrive in이나 at the station, reach the station, got to the station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자동사, 타동사들은 우리 학생들 해석해서 푸는 게 아니라 구별해서 외워주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말하면은 또 이제 선생님 모든 자동사, 타동사들을 다 외워야 되네. 물론 그게 베스트예요. 네, 맞습니다. 나중에 실전반으로 가면, 뜻에 따라서 자타동사 달리는 거. 리드가 타동사일 때는 이끌다. 자동사일 때는 리드 투에서 원인이 되다, 나아가다, 뭐 이런 뜻도 외우거든요. 근데 지금은 학생들 단어가 많이 좀 부족하시면, 일단 먼저 자동사들을 외우고 나머지는 타동사다. 왜 그러냐면 토익에서 한 90%는 타동사. 그 중에서 80% 이상은 삼형식. 이렇게 돼요. 그래서 타동사들 외우기가 좀 힘들면 일단 무조건 자주 나오는 자동사들을 외우고 나머지는 타동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형식 동사들이라고 하면 우리 학생들 얘네들 뒤에는 부사가 나오는 애들이에요. 얘네들 뒤에는 부사가 나오는 애고 우리 어제 했었죠. 오르다 내리다, rise, arrive 오다 가다 도착하다 이게 왕래 발착 동사라고 하는 게 너무 오래된 말인 것 같아가지고 오다 가다 이런 애들은 다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뭐 go, come, arrive 이런 애들 다 자동사예요. go, come, arrive 이런 애들. 그 다음에 발생하다라는 happen, occur 이런 애들 당연히 자동사고. 그 다음에 appear, 당연히 disappear도 자동사입니다. appear, disappear, 나타나다가 사라지다. emerge, 등장하다, function, last, 뭐 consist, remain, 아까 work도 자동사라고 얘기했죠? proceed도 당연히 자동사입니다. 아시겠죠? 얘네들 뒤에 블랭크가 오면 얘네들 뒤에는 부사예요. 이해되셨죠? 자동사 뒤에는 부사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우리 학생들 이건 외우고 있죠? 이형식 동사로 형용사 보호를 받는 애들은 뭐가 있다고요? 우리 학생들? be, become, stay, remain, prove 뒤에는 우리 학생들 형용사가 상대로.
괜찮아요. 이형식 동사 했으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부분은 우리 학생들 자동사, 전치사 뒤에 명사 나오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얘네들은, 그러니까 자동사들은 바로 뒤에 명사가 못 오고, 뭐를 끼고 명사가 나오냐면, 전치사를 끼고 명사가 나오는 거. 전치사를 끼고, 그래서 동사, 전치사 같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사 뒤에 얘네들은 타동사인데 자동사처럼 생겼으니까 좀 알아두시면 괜찮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 오늘 숙제는 23초까지 풀어오시는 거. 이해되셨죠? 23초까지 풀어오시는 거고, AC 해볼게요. AC. 오늘 많이, 104쪽. 이 104쪽이에요. 오늘부터 우리 학생들 의문사를 좀 잡자. 오늘 다행이다 쉬운 거여서. 다 하지 못해도 음원은 올려드릴 테니까 집에서 좀 하다가 또 같이 해보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오늘부터 의문사를 좀 잡자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문사를 좀 잡자. 우리 학생들 부서명이나 단체명도 뭐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후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다. 후에 대한 대답이. 우리 학생들 보통 후를 물었을 때 제일 좋은 건 팀, 제인 뭐 이러면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도 who's in charge of this product 했을 때 우리 학생은 personnel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후로 물었을 때 사람이 나오면 제일 좋고 부서명이나 직책명이나 직위명이나 단체명이나 회사명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괜찮을 수 있는데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후라는 것도 듣고 그 다음에 부서명도 들었는데 부서명이 뭔지 몰라서 틀리면 억울하죠. 그래서 이런 부서명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퍼스널은 인사, 세일즈 부서는 판매, 어카운팅 회계, 휴먼 리소스들도 인사고요. 페이럴은 급여, 퍼처싱은 구매, 제너럴 어페어즈는 아마 총무부서, 시큐리티는 보안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정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 학생들 두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도전입니다. Who is responsible for hiring new part-timers? A. It's 10:15. B. To respond to his request. C. The personnel department. Who won the bid for the contract? A. I'll contact him right away. B. The Pacific Group in England. C. A little bit, please. 한번 해볼게요. 문제는 맞출 거예요. 그러겠지? 그러면 왜 오답이 되는지 질문 외워가는 걸로. Who is responsible for hiring new part-timers? Who is responsible for hiring new part-timers? 뭐뭐 들었네요. Who is responsible for hiring new part-timers? 근데 이게 영국 발음으로 나왔으니까 이제 이거 외워볼 건데 우리는 우리 학생들 이게 오 발음을 아랑 오랑 중간 발음으로 하죠. 그런 생각을 안 해봤겠지? 학생들 이제 예를 들어드리면 학생들 이 친구 이름이 뭐예요? 그죠? 톰이죠. 근데 영국식으로 읽으면 오 발음을 오 발음으로밖에 안 합니다. 영국 가면 톰 이렇게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얘도 영국식으로 나오면 responsible이 아니라 responsibl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who is responsible for hiring you 이게 R 발음이 안 하거든요. 그리고 TT 발음이 나오면 앞에 T를 안 해요. 왜 part-timers 이렇게 돼요. part-timers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그럼 같이 한번 해볼게요. 누가 책임이 있으니까 고용하는데 새로운 파트타이머를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Who is responsible for hiring new part-timers? 해볼게요. 누가 책임이 있으니까 고용하는데 새로운 파트타이머를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Who is responsible for hiring new part-timers? 그러면 한번 열심히 외워볼게요. 누가 책임이 있으니까 새로운 파트타이머를 고용하는데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Who is responsible for hiring new part-timers? 아직 두 번은 안 되네. 한번 들어볼게요. Who is responsible for hiring new part-timers? A. It's a 10:15. 이게 it's a quarter past 10이라고 하면 10시 15분입니다. 이게 아마 타이머가 나와서 10시 15분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나왔겠지? 이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B는 B. To respond to his request. B. To respond to his request. 뭐뭐 들었어요? To respond his request인데 학생들 전날 했던 것 같은데 투부정사는 Y랑 짝이에요. Y랑 짝.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 투부정사를 세게 하지 않는 이상 투부정사가 잘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투부정사 들을 때 이게 투부정사라고 듣는 요령은 to respond 이렇게 되니까 우리 학생들 살짝 쉬었다가 동사 원형이 뜨면 투부정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얘는 Y랑 짝이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C. The personnel department. 좋죠. 그러니까 후에 대한 대답으로 personnel department라고 해서 좋은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해볼게요. Who won the bid for the contract? Who won the bid for the contract? 뭐뭐 들었어요? 그죠? Who won the bid for the contract? 그죠? 이게 win the bid가 입찰을 따내다. 그래서 계약 입찰을 누가 따냈습니까가 Who won the bid for the contract? bid 안 하고 bid for the contract 하시면 됩니다. 계약 입찰을 따내가가 win the bid가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누가 계약 입찰을 따냈습니까?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Who won the bid for the contract? 한번 더 해볼게요. 누가 계약 입찰을 따냈습니까?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Who won the bid for the contract? 한번 더 해볼게요. 누가 계약 입찰을 따냈어요?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Who won the bid for the contract? 반복 한번 해볼게요. 누가 계약 입찰을 따냈습니까?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Who won the bid for the contract? 누가 계약 입찰을 따냈을지. Who won the bid for the contract? A. I'll contact him right away. I will contact him right away인데 이게 여러 가지죠. 이게 여러 가지가 안 되는데 제일 어색한 건 힘이 나면 안 된다 그랬죠. 질문에 3자가 없는데 희나 씨가 나오면 항상 오다. 그 다음에 B는 B. The Pacific Group in England. 그렇죠. Pacific Group in England니까 잉글랜드에 있는 Pacific 그룹이요라고 해서 좋은 정답. 그 다음에 C. A little bit, please. 이런 건 안 돼요. 이게 bid가 나왔다, bid이 나왔다고 해서 bid 이런 거 안 돼요. 이게 유사하는 거다. 그런 건 안 쓰겠지, 이제. 우리 학생 소리 추적은 안 하죠. 그 다음 거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학생들. 이제, 얘가 좀 어렵다는데, 우리 의문사 문문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게 where인데, where는 where만 들으면 정말 쉬워요. 장소, 이러면 다 정답이 됩니다. 근데, where이 어려운 이유는 영국식으로 나왔습니다. 영국식으로 where이 나오면, 이게 영국식 R 발음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where 이렇게 알고 있지만 영국식으로 발음이 나면 where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when처럼 오답도 시간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많이 틀려요. 그래서 학생들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내가 발음을 할 수 있으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발음 연습을 많이 하시면 돼요. where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이것도 두 문제 한번 들어볼게요.
밖에 있는 소리 잘 들으면 의미 없어요. 도전입니다. Where will you pick up the clients? A, At the lobby. B, Wednesday of last week. C, To finalize a contract. Where can I purchase an exhibition ticket? A, I usually use the website. B, Let's go see that exhibit. C. With a credit card. 글쎄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속어법으로 푸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Where will you pick up the clients? Where will you pick up the clients? 뭐뭐 들었어요? Where will you pick up the client죠? 이게 학생들 where이 아니라 where will you pick up the client입니다. where 자꾸 해봐야 돼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어디에서 당신이 고객을 태울 겁니까? 영어로 편답이요. Where will you pick up the client? where 하지 말고 where 자꾸 연습해봐야 돼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당신 어디에서 고객을 태울 겁니까? 영어로 편답이요. Where will you pick up the client? 반복 한번 해볼게요. 당신 어디에서 고객을 태울 거예요? 영어로 편답이요. Where will you pick up the client? Where will you pick up the clients? A, At the lobby. 이거 너무 좋죠. At the lobby. at 플러스 장소 너무 좋은 정답. 그 다음에 B는 B, Wednesday of last week. 이게 항상 오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오면 시간이 항상 오답을 써요. 안 쓸 수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해요. C, To finalize a contract. 이렇게 to 부정사는 뭐랑 짝이라 그랬어요? y랑 짝이라서 안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해볼게요. 할만해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Where can I purchase an exhibition ticket? 뭐뭐 들었어요? Where can I purchase an exhibition ticket인데 이 영국 발음이 나왔으니까 Where can I 이것도 있어요. purchase. 그리고 이거 학생들 가끔 이거 북미식으로 읽을 때도 purchase라고 읽는데 그거는 없는 말이에요. purchase입니다. 북미식으로 읽을 때 purchase예요. purchase는 학생 말이에요. 영어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니고 purchase입니다. 그리고 영국식 말이니까 purchase. 학생들 Where can I purchase an exhibition ticket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어디에서 전시회 티켓을 살 수 있습니까? 영어로 편답이요. Where can I purchase an exhibition ticket? Where이 아니라 where 자꾸 해봐야 돼요. 제가 어디서 전시회 티켓을 살 수 있어요? 영어로 편답이요. Where can I purchase an exhibition ticket? 반복 한번 해볼게요. 앞에 보고. 제가 어디서 전시회 티켓을 살 수 있습니까? 영어로 편답이요. Where can I purchase an exhibition ticket? 어디서 살 수 있을지. Where can I purchase an exhibition ticket? A, I usually use the website. I usually use the website. 너무 좋죠. where로 했으니까 웹사이트의 좋은 정답. 그 다음에 B는 B, Let's go see that exhibit. 전시회 보러 가자. 이런 거는 우리 학생들 이렇게 파생어는 잘 안 됩니다. 파생어는 exhibit 이런 거 안 돼요. 그 다음에 C, With a credit card. 이거는 너무 뭐에 대한 대답일까? with a credit card라고 하면 how 에 대한 대답. 크레딧 카드로 결제함 이런 거.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뭐에 대한 짝인지도 한 번씩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방금은 이제 영국식 where만 들어봤잖아요. 이번에는 when이랑 where 하나씩 해볼 거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이에요. 풀어. Where did you live? A, It looks alive. B, In Oklahoma. C, After I eat lunch. When should I send the parcel? A, By express delivery. B, Before 2 p.m. C, To the Los Angeles branch. 해볼까요? Where did you live? 뭐뭐 들으세요? 그죠? 어디 삽니까? 이런 거 뭐 너무 쉬우니까. A, It looks alive. 이런 거 안 돼요. 이거 설마 쓰진 않아. 이런 거, 막 이제 요새는 토하겠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live alive가 안 썼겠죠? 살아있어 보인다. 이런 거. B, In Oklahoma. 그렇죠? 인플러스 장소, 오클라호마 좋은 정답. 가봤어요?
저도 안 가봐서 혹시 가봤나 해서. 그 다음에 C. After I eat lunch. 이게 우리 학생들 이건 너무 when에 대한 대답 정도 되겠죠. 시간이죠. 그 다음에 When should I send the parcel? When should I send the parcel? 뭐뭐 들었어요? 그죠? When should I send this parcel인데 이 소포를 언제 보내야 됩니까? 라고 그랬어요. when이니까. A. By express delivery. 이건 너무 how에 대한 대답이고. B. Before 2 p.m.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으로 2 p.m.이니까 좋은 정답. C. To the Los Angeles branch. 이게 너무 where에 대한 대답이고. 이렇게 시간하고 장소는 항상 상극입니다. 자주 오다 보다.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이게 왜 넣으면은 바로 뒤에 나오는 시제를 잡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when만 나올 수도 있는데 80%는 when 하면 시간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가끔 가다가 when 뒤에 will이나 이런 게 나와서 미래 시제를 물어볼 수도 있고 was나 아니면 did 같은 거 나와서 과거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이제 일반적이면 그냥 웬만 듣고 맞추는데 맨 뒤에 나오는 조동사까지 정도는 들어줄 수 있으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아예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5번까지 설명하고 네 문제 한번 해볼게요. 이게 when에 대한 대답으로 또 정답이 잘 되는 게 뭐가 잘 되냐면 시간의 전치사 접속사가 정답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언제 영어 단어 외우세요? 그러면 밥 먹기 전에요, 밥 먹은 후에요, 밥 먹는 동안에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로 when에 대한 대답으로 before, after, as soon as, when 이런 것들이 정답이 될 수 있는. 이해되셨죠? 이거 그리고 before, after는 아는데 이거 as soon as 이렇게 있던데 이게 ss 같이 나오면 아프게 발음 안 되죠? as soon as입니다. as soon as. 엄마 하자마자 영어를 어떻게 된다고요? as soon as. 이게 하나라도 다르면 또 다른 단어처럼 들리니까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 한 번에 네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소진입니다. When will my medication be ready? A. At the medical center. B. Yes, I believe so. C. Not for another hour. When did you buy your chair? A. From the furniture store. B. By the end of the day. C. I purchased it last week. When should I call you back? A. I called it off. B. He will be back tomorrow. C. After lunch. When will Mr. Brown leave for New York? A. I was born in New York. B. As soon as he submits the final report. C. I prefer the white shirt. 정답은 우리 학생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될 거고 우리 학생들 할만하죠? 항상 우리 학생들 질문을 항상 많이 외우려고 하고 정답도 안 들리면 정답도 같이 외워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영국식으로 나오면 영국식으로 많이 따라해서 외우려고 하고 북미식으로 나오면 북미식으로 이렇게 많이 외워주는 게 파트 2 공부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IC는 뭐 했나요? 동사 했죠? 동사 했는데 동사는 우리 학생들 동사 원형이 어디 쓰인다 그랬어요? 조동사 뒤에 나오고 두 번째는 무슨 주어일 때? 복수 주어일 때 동사 원형 현재 시제에서만 그 다음에 명령문에 쓰인다 그랬죠? 명령문을 만들어주는 부사들 뭐가 있다 그랬어요? Please, just, simply, kindly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온다고 얘기했죠. 괜찮아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이제 우리 학생들 현재 분사, 과거 분사는 동사 자리에는
쓰일 수가 없다 그랬죠? 그죠? 이런 것들 형태들 잘 알아야 돼요. 비동사 플러스 ing 진행형,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는 수동태, have 플러스 과거분사는 완료 형태. 그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또 이제 무슨 동사랑 무슨 동사를 나눴어요. 자동사, 타동사를 나눴죠. 일형식 동사들이 뭐가 있었나요? 일형식 동사들 뭐가 있었냐? 아니, 못외웠죠. 1형식, 2형식, 3형식, 이렇게, 그 다음에 동사, 전치사 붙은 것들. 먼저 항상 정리하고 외우고요. 그 다음에 문제 풀어보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열심히 복습해 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뭐